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코알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리플에 대한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SEC와의 소송 진행 상황,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 검토, 그리고 리플 향후 전망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철광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강달러를 활용해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밀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글로벌 시장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까지 함께 하락을 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하락의 원인을 관세 이슈와 중국의 딥시크발 AI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 투자자들의 탐욕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시장이 이를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늘려갔고, 이를 청산하는 그런 명분으로 관세와 관련 이슈들이 활용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이슈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달러 정책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펼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기관 자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이 크게 말라붙으면서 신규 상장 코인들도 기대만큼 상승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에 상장한 베라체인,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이 80%에서 90%까지 하락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말 많은 코인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를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알트 코인들을 매수하신다면 도지라던가 시바이누 코인, 페페, 봉크 등 기관 인덱스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전하고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코인의 수익 물량은 4개월 동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 중에 60%가 현재까지 이더리움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47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추가 매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 하셔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장래성이 밝은 그런 코인들을 매집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의 과거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지난 2017년과 18년 이때 같은 경우 1분기와 4분기에 엄청난 펌핑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번에도 1분기와 4분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번 사이클에도 알트코인 불장은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반간기에 슈퍼 사이클이 있는 그런 강세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하락장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라켈, 서클, 리플랩스, 제미나이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현재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14일 코인베이스가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크라켄과 서클 등이 IPO를 발표하는 시점이 강세장의 후반부일 가능성도 큽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기보다는 한 차례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SEC와 바이낸스가 60일간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결정은 법적 비용 절감과 함께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SEC가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도 입장을 일부 변경을 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새로운 SEC 위원장 임명이 진행 중인 만큼 내부 정책 변화가 소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간 소송이 4월과 5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최근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비트코인 외에도 리플, 솔라나, USDC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하면서 정부의 다중 암호화폐 보유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리플을 국가 전략적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소송 종료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라 리플 가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리플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공식 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리플의 신뢰도를 더욱더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밈코인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코인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무라드 마흐무도프는 앞으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토큰 2049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밈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새롭고 유용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밈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밈코인, NFT와 결합한 밈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밈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밈코인들은 전부 DWF 랩스,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밈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밈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밈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흐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펑 자워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밈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띠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테마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해 드리는 코인들은 이렇게 매수 근거가 명확합니다. 확실한 혁신성이 있는지 여부, 창립자의 네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었던 코인들 이미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파트코인과 버추어스 이미 상승의 기류가 포착되었었던 코인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이누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